콜롬비아 제1의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영역 제국에도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메데인 카르텔을 이끌고 있었던 그 에스코바르가 그 하원에 입성을 했고 네.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에스코바르의 실체 또 경찰 매수 현황 등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를 폭로한 데다가 콜롬비아의 유력한 일간지인데요. 엘 에스펙타도르의 경우는 에스코바르를 코카인 밀매업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코바르는 1984년에 의원이 된 지 약 2년 만에 이제 그 직에서 밀려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에스코바르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게 됩니다. 와. 누구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고위직 예, 위에 그의 범죄를 폭로한 법무부 장관과 또 일간지의 와, 편집국장이 피살당했습니다. 암살을 그 한 아무리 거예요?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 죽여월. 와. 와.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일간지 건물을 몇 년 뒤에 폭탄 테러하게 됩니다. 아이, 건물 자체를요?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상황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이 마약 카르텔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되는데요. 그것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자를 중심으로 강제 소환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코바르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바로 마약 카르텔 보스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우와. 받고 평생 미국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건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에스코바르 역시 미국으로 송환되는 이 상황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송환을 막기 위해서 각종 보복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테러를 가했다는 건데요. 아.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감옥보다 콜롬비아의 무덤이 훨씬 더 낫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자, 그럼 에스코바르의 반응,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989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 피해 보복의 연속인데요. 우선 1월에 12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피살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치인, 언론인들을 겨냥한 보복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테러네요, 완전. 특히 다음에, 그러니까 199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출마할 유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입니다. 이 자유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였는데 그를 1989년 8월에 암살합니다. 진짜 다 죽이는구나. 이거 암살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사람들 틈에 있는데 어떡해. Allá está, mire, allá está. 어머머머. 유세 도중에 El que está al claro es un guardaespaldas del que cayó herido. 어머. Ese fue el momento exacto en la balacera. Yo en ese momento en realidad no sabía qué hacer, me boté al piso.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에스코바르가 갈란을 암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보복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로서
선거 공약이 있었습니다. A nuestra patria llegó, como llegó, el poder oscuro y criminal del narcotráfico. Ha sido el nuevo liberalismo la única fuerza política que en Colombia se enfrentó a ese adversario terrible de la sociedad, de la organización institucional. 치안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콜롬비아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약속했었던 거거든요. 카르텔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거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뭐 그걸로 멈추지 않았고요. 콜롬비아 그 국내 항공 아비앙카 항공이라고 있는데 그 203편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 항공기에 정부 측 정보원 한 사람이 탑승됐다는 아마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폭발시킨 거죠. 그 한 명 때문에 비행기 전체를 폭발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 죄야? 이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암살당한 갈란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갈란의 계승자로서 재차 대통령 선거에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세사르 가비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가비리아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선거전 끝에 1990년 8월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 보여줘야죠 본때를. 가비리아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공조하게 됩니다. Que el gobierno acude a esta medida desde que fuera sancionada la Constitución de 1991 y no tengo duda de que se trata de una decisión necesaria para asegurar la convivencia ciudadana y el orden público nacional.